남들이 도전하지 않는 새로운 분야에 뛰어들어 고성장을 향해 고군분투하는 회사 스타트업. 빠른 속도로 변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경제 성장률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스타트업 특유의 아이디어와 발빠른 혁신이 필요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매년 1억 개 이상의 스타트업이 탄생하고 그중 대부분은 좌절과 실패를 겪게 되지만 이러한 치열함 속에서도 경쟁을 뚫고 성공하는 기업은 있기 마련인데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고 내가 만들어보고 싶은 거 하는 거에 열정을 띄어서 뛰어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용기가 많이 필요할 텐데 준비된 자만이 준비를 하고 열심히 노력한 사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전략을 짠다보다는 고객의 소리를 자연스럽게 들으면 전략이 나오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다. 네. 그 역량들을 쌓아가는 과정들이 별도 쉽지 않았고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 어려움들 견뎌가면서 여기까지 왔고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니즈와 사회적 트렌드를 정확히 읽어내고 이를 서비스로 발전시킨 성공 스토리. 창업 아이템을 발굴하는 눈과 실전에서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요소들은 무엇일지 트렌드로 소통하는 스타트업 이야기. 그들의 시선을 따라가 보시죠. 욜로, 소확행, 미코노미, 가심비. 여러분도 이러한 신조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최근 들어 이처럼 삶의 트렌드를 반영한 신조어들이 생겨나면서 소비 패턴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사람들은 어떻게 소비하며 또 무엇을 소비하길 원하는가가 핫 트렌드인 요즘. 스타트업 성공의 핵심은 결국 소비자와 사회적 트렌드를 적재적소에 반영하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창업자의 아이디어와 소비자의 니즈가 찰떡궁합으로 맞아떨어진 한 스타트업을 찾았습니다. 직원이 모두 남성들로 이루어진 이 회사는 다름 아닌 스포츠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사무실의 분위기는 역시 자유분방 그 자체입니다. 번지수를 잘못 찾은 오락기인가 했더니 업무 시간에 오히려 오락에 집중하는 이상한 직원들로부터 지금 근무 시간 아니에요? 저희요? 네, 근무 시간 맞아요. 한쪽에선 열심히 드론을 띄우는데 몰두하고 또 다른 곳에선 아예 복장까지 갖춘 채 축구 연습을 하는 직원도 있습니다. 이곳은 도대체 무엇을 하는 스타트업일까요? 스포츠와 관련된 회사라고 하니 혹시 선수를 육성하는 교육기관? 아니면 스포츠 게임 개발 회사? 링가드가 메인이거든요. 링가드가 메인이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그 제시 링가드 선수 얘기인가 했더니 동료 직원을 축구 선수의 이름으로 부른 상황인데요. 이곳에서는 직원들끼리 이름보다는 닉네임을 부른다고 합니다. 그럼 스타트업 성공의 주역들을 선수 소개처럼 한 명 한 명 만나볼까요? 링가드 정경욱 PD, 트레제게 박현욱 PD, 바디 박영석 PD, 강태 신희용 PD, 카카 장희석 PD, 제라드 이상욱 PD. 스포츠 관련 회사에서 주 업무가 영상 제작이라 직함이 모두 PD인 참 희한한 조합이 아닐 수 없는데요. 이곳의 창업 아이템이 바로 축구를 사랑하는 일반인들을 위해 회원들이 운동하는 모습을 촬영하고 고퀄리티 영상으로 편집해 제공해주는 서비스이기 때문인데요. 축구를 운동이나 취미 활동으로만 즐기면 되지 웬 영상까지 남기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이것이 바로 요즘 또 하나의 트렌드, 바로 개인의 감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스포츠와 영상 제작의 만남. 이 선수들을 이끌고 있는 대표를 만나 탄생 스토리를 좀 더 자세히 들어볼까요? 전직 프로축구 선수였던 이호 씨는 선수 생활을 은퇴하고 아마추어 축구 선수 사업을 키우겠다는 일념으로
2018년 이 스타트업을 인수해 제2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처음엔 그저 자신이 가장 잘하는 일이 축구이고 은퇴 후에도 자신의 재능을 사람들과 나누기 위해 콘텐츠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다양한 서비스와 시스템이 구축된다면 한국 축구 산업의 발전에도 일조할 수 있겠다는 막연한 꿈이 깔려 있었죠. 저희가 지금은 이제 스타트업 회사가 된 거였고 그전에는 이게 스타트업이라고 생각을 못하고 스타트업을 한 거거든요. 저도 모르게 그냥 스타트업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축구가 좋아서 축구를 알려주고 그냥 영상을 만들고 하다가 이제 저희가 사업적으로 좀 다각화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스타트업이 됐고 그 속에서 이제 자연스럽게 회사가 되면서 또 운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이호 대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 축구였기에 지금은 축구 트레이닝 교육이 스타트업의 핵심이 되고 있는데요. 비록 아마추어 선수들이지만 리그에서 뛸 때만큼은 프로의 마음으로 경기에 임하는 모습에 감동해 본격적으로 교육에 나서게 되었답니다. 아마추어 선수들이랑 저희가 이제 축구 교육을 하면서 같이 만나보고 그런 과정에서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뛰어놀고 같이 소통하는 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어떻게 보면 아마추어들을 위해 영상을 만들고 있고 그리고 또 아마추어들과 함께 소통하고 아마추어들과 같이 축구를 하고 있는데 그런 시간이 너무 행복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또 그들이 재미있게 즐겁게 편하게 행복해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까부터 궁금했던 PD 선수들의 영상 작업인데요. 리그에서 축구하는 회원들의 모습을 멋있는 영상으로 남겨주는 핫한 서비스죠. 자신의 축구 스타일 동작을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 그리고 기억 속에만 있는 인생 슛, 인생 패스, 인생 경기를 간직할 수 있다는 것. 바로 나를 위한 소비, 미코노미의 트렌드가 통한 것이죠. 여기에 또 하나 중요한 아이템이 있습니다. 바로 축구의 고급 기술을 쉽게 가르치기 위한 트레이닝 영상 콘텐츠 제작인데요. 구분 동작으로 나눠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디딤발 치신 후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치고 앞으로 나와서 빠르게 치고 나가시면 됩니다. 축구 전문가가 직접 알려주는 고급 기술. 축구 덕후들이라면 매료될 수밖에 없는 트레이닝 영상 콘텐츠인 것입니다. 트레이닝 영상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영상을 편집을 그렇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촬영할 때도 이제 영상으로 봤을 때 따라하기 쉽게 하려면은 그 발의 모양이나 움직임이나 그런 것들이 잘 보여야 돼서 그걸 최대한 잘 나오게 찍은 다음에 슬로우를 넣어서 화면을 좀 더 집중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편집을 해서 약간 구독자분들이 집에서도 따라할 수 있을 만큼 그런 식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PD 선수들이 제작한 교육 영상을 모니터링하는 이호 대표. 화면 속으로 빨려 들어갈 듯한 매서운 눈빛인데요. 저희가 많은 콘텐츠 중에서 기술 한 번씩 알려주는 콘텐츠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콘텐츠 오늘 업로드가 돼서 한번 체크하고 있어요. 아마추어의 눈높이에서 가장 궁금하고 가장 배우고 싶었던 실전 기술들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전달할 수 있을지 영상에 그 진심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 축구 덕후들 사이에서는 이미 믿고 보는 콘텐츠로 소문이 자자하다고 합니다. 다 교육이라는 주제 아래에 영상을 콘텐츠를 만들고 있어요. 거의 한 95% 정도. 그래서 그냥 영상 하나하나 만들어도 어떻게 보면 저 영상을 보고 나서 축구를 하고 싶게 그리고 축구를 좀 더 배울 수 있게 그런 주제로 공통적인 주제로 저희가 콘텐츠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탄탄하게 유지될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는 이호 대표뿐 아니라 모든 직원들이 축구를 좋아하거나 이미 실력자들이라는 점입니다. 축구를 좋아하고 함께한다는 모습 역시 기업 이미지에 좋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죠. 회사 안에 있는 훈련장에서 현란한 축구 드리블을 연습하고 있는 박무리뉴 트레이닝 감독과 이것을 촬영하는 강태 PD.
축구 기술을 편집해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 업로드하는 트레이닝 영상 콘텐츠 외에 캉테 PD가 촬영한 영상도 곧바로 SNS에 업로드해 구독자와 회원들과 공유하고 이로 인해 회사 인지도도 쑥쑥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감독님들이 트레이닝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홍보도 하고 SNS 채널을 홍보도 하고 또 저희가 이런 걸 통해서 저희를 좋아해 주시는 구독자님들과 이제 저희 채널을 보는 분들에게 축구에 조금이 도움이 되게끔 소통하는 일종의 영상으로 이용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영상 제작이 주 업무인 회사이다 보니 촬영 장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고성능 카메라는 기본이고요. 멋진 항공 촬영을 위한 드론까지 겸비하고 있죠. 오늘은 실제 축구장 경기에 촬영이 있는 날인데요. 드론 촬영을 담당하고 있는 카카 PD가 장비를 점검하는 중이랍니다. 드론은 축구 경기 촬영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데요. 바로 경기를 실제 축구 경기처럼 생생하게 촬영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드론을 날리려면 이제 안전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이제 촬영 전에 미리 점검을 한 번씩 하고 촬영을 하고 있어요. 아마추어 축구 선수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이 스타트업의 다음 행보는 바로 애플리케이션 제작입니다. 2년여간 공들인 끝에 최근 그 결과물이 출시되었는데요. 오래 개발하고 오래 공을 들여서 만든 어플리케이션, 돈도 많이 들어갔고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투자를 했다고 보면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걸로서는 저희가 수익이 나진 않지만 그냥 모든 축구인들이 축구를 즐기기에 더 행복하게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목표라는 것처럼 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더 재밌게 한국 축구 아마추어 축구인들이 더 축구 즐겁게 하게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이 플랫폼을 한번 만들어 보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이호 대표가 회사를 도맡으면서 더욱 전문성을 갖춘 회사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지만 사실 이 아이템의 시작은 마냥 축구를 좋아하던 몇몇 친구들의 아이디어에서 출발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축구하던 모습이 영상으로 남아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컸고 결국 본인이 원하는 부분이 곧 대중의 필요성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캐치하게 된 것이죠. 지금처럼 아마추어 축구를 조명하는 이런 컨텐츠가 굉장히 전무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왜 아마추어의 경기를 촬영을 해야 되지라는 어떠한 니즈 자체도 없었던 존재하지 않는 시장을 좀 개척해 나가야 된다는 그런 느낌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운동장에서는 아마추어 선수들의 되게 멋진 명장면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거를 촬영해 주시고 또 그런 것들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들이 적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축구장에 드론을 띄웠을 때 시끄럽고 집중이 안 된다며 핀잔을 주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드론이 촬영한 영상을 보며 축구 경기가 한층 더 흥미진진하고 재밌다고 하는데요. 낯섦을 익숙함으로 바꾸기까지 인내와 노력으로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 이제는 10억 원대 연매출을 기록하며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축구 없이 못 산다는 아마추어 선수들과 그들을 더욱 빛나게 조명하는 스타트업 직원들이 만나는 특별한 날. 애플리케이션 출시를 기념하기 위해 축구 경기가 열릴 예정인데요. 경기 승패를 떠나 그동안 영상을 통해 배운 기술과 실력을 뽐낼 수 있는 아마추어 선수들에겐 축제와도 같은 날이죠. 네, 뭐 개인적으로 저는 뭐 미드필더다 보니까 이제 미드필더가 어떻게 플레이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뭐 기본기라든가 최소한 이제 축구 선수로서 이제 갖춰야 될 기본 지식 같은 거 저희가 아마추어로서 얻을 수 없는 그 선수로서의 그 기술들 기본적인 것들을 알려주셔서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축구라는 공통 분모로 모인 사람들이지만 생산자와 소비자의 만남이기도 한 상황. 오늘 이호 대표의 위치는 축구를 매우 잘하는 촬영 스텝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런 걸 담기가 오픈이지. 시작하는 거를 좀 카메라를 뭐라고 해야 되죠? 생동감 있게 셀카처럼. 그 보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약간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영상 보시는 구독자와 저와 대화하는 느낌.
그래서 그냥 이렇게 찍어주면은 약간 다른 감이 있는데 이렇게 하니까 좀 제가 구독자한테 얘기하는 더 느낌이 가깝게 느껴지더라고요. 평소에는 영상 콘텐츠 제작 PD로 사무실에서 열심히 편집을 하다가 오늘은 선수가 되어 축구장에 총출동했습니다. 저희 이제 영상 PD들이 있고 그리고 디자이너 그리고 기획자, 디자이너 이렇게 구성이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프로축구 출신 저희 감독님들도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 야, 은우가 센터포드라고? 야, 이게 사이드 나와 그냥. 경기도 참여하시는 거예요? 경기 뛰어야죠. 경기 당연히 참여해야죠. 그 실력이 아무래도 차이가 많이 날 텐데 어떻게? 아니 차이 많이 안 납니다. 아 그래요? 드디어 경기를 시작하기 위해 선수들이 위풍당당하게 축구장으로 입장합니다. 이 멋진 역사적인 날을 기록하기 위해 드론도 자리를 잡았고요. 드디어 전반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우와! 드론으로 촬영된 축구 경기를 보고 있자니 마치 월드컵 경기를 보는 것처럼 좀 더 실감나고 흥미롭게 즐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실감나는 영상을 누가 촬영하나 했더니 프로의 마음으로 경기에 임하는 선수들 뒤에 프로의 손길로 촬영에 임하는 제라드 PD. 축구 경기라는 특수한 상황에서의 촬영 노하우가 있을 것 같은데요. 경기의 흐름이 안 끊기기 위해서 계속 집중하면서 공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사람들이 보기에 불편하지 않도록 최대한 부드럽게 찍을 수 있도록 집중하고 있어요. 계속 신경을 쓰고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게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늘에서는 드론이, 땅에서는 각종 카메라가 주시하는 경기장. 누군가 나의 동작 하나하나를 세심히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잠재돼 있던 역량이 폭발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선수들이 어떤 플레이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공을 따라다니면서 선수들이 어떤 기술을 쓸지까지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찍을 때 그걸 좀 위주로 주의하면서 찍고 있어요. 프로 선수처럼 최선을 다해 경기에 임하는 아마추어 선수들에게는 이번 경기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요. 그것은 탄탄한 기본기와 경기력에 대해 회사 소속 전 국가대표 선수 출신 트레이닝 감독이 경기가 끝난 후 자세하게 알려준다고. 엘리트 코스를 밟았던 선수고 근데 아마추어들은 그런 생각이 없이 그냥 재밌게 뛰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갖고 있는 좀 엘리트적인 부분을 아마추어분들에게 알려주면은 아마추어분들 축구가 분명히 더 실력이 늘 거고 그 실력이 늘면 축구가 더 재밌어지거든요. 콘텐츠 많이 보면서 그 기술을 연습하다 보니까 경기 중에서도 나도 모르게 나오는 것 같아서 많이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취미 생활에 눈을 돌리고 있는 워라밸 시대. 자신을 위해 투자를 아끼지 않는 소비 트렌드 속에서 소소하지만 확실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 촬영팀. 트렌드와 스타트업이 만나 또 다른 트렌드를 이끌고 있습니다. 다양한 아마추어 선수들이 더 자유롭게 다른 아마추어 선수들과 더 재밌게 축구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 대학생들이 즐길 만한 콘텐츠를 많이 제작해 주다 보니까 친구들도 이제 관심을 갖게 되고 이제 제 주변에도 이제 팀을 만드는 친구들이 많아서 더 축구를 많이 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며칠 후 직원들과 아마추어 축구 선수들을 다시 만난 곳은 회사도 축구장도 아닌 풋살장입니다. 늦은 시간에도 구슬땀을 흘리며 강도 높은 훈련이 한창이었는데요. 아니, 왜 이렇게 프로 선수들처럼 연습을 하시는지 이 정도면 취미 생활을 넘어선 거 아닌가요? 그냥 경기만 뛰고 볼을 몇 번 잡지 못하는데 여기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기본기부터 경기력까지 향상될 수 있도록 트레이닝을 시켜주는 것 같습니다.
이거 배우고 나서 많이 늘었다고 자기들도 배우러 오고 싶다고 많이 말씀하고 계세요. 사실 요즘 스포츠 산업의 트렌드는 취미를 단순한 취미만으로 즐기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실력을 프로처럼 키워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역시 소비자의 새로운 니즈라고 할 수 있죠. 순수 아마추어 분들이시고요. 이제 축구를 좋아하다 못해 사랑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같이 볼 차는 거기 때문에 연령은 저희한테는 굳이 필요가 없습니다. 상관이 없어요. 아까 형님이라고 하는데 제 연장자가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우리 제일 연장자 형님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43이요. 43 지금 우리 여기 최고 연장자는 우리 큰 형님인데 43살 되십니다. 수업이요? 너무 힘듭니다. 그래도 유익한 시간인 것 같아서 아무래도 국가대표분들한테 국가대표 출신 분한테 배우기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뜻깊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스타트업은 이러한 대중의 트렌드를 읽고 아마추어 선수들의 축구 교육 사업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실력들이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못해도 즐겁다가 아니라 이왕 하는 거 더 잘하고 싶다는 선수들의 마음까지 충족하고 있는 스타트업. 취미 생활의 품격을 높여준 스타트업의 아이디어.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현대 사회에서의 소비는 단순히 사물이나 서비스에 국한된 것이 아닌 의미와 기호를 소비하는 과정임을 염두에 둔다면 여러분도 스타트업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재화를 사용하기 위해선 돈을 지불해 구매를 해야 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었지만 이제는 구매하지 않고 빌리는, 즉 소유해서 공유로의 소비 트렌드가 변하고 있습니다. 써보고는 싶지만 굳이 갖고 싶진 않고 막상 사자니 비용 때문에 머뭇거리게 된 경험 많은 분들이 겪어보셨을 텐데요. 이처럼 공유도 돈이 되는 새로운 경제 트렌드를 공유 경제라고 하죠. 이러한 틈새 소비 심리를 공략해 미술계에 공유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스타트업을 찾았습니다. 미술과 관련된 회사이지만 아트와는 거리가 먼 IT 회사 분위기인데요.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제공하는 회사인지 정체가 더욱 궁금해집니다. 공유 경제의 트렌드를 미술 시장에 접목한 창업자를 빨리 만나보죠. 국내에서 정말 역량 있는 인기 작가분들의 원화 작품들을 빌려드리고 3개월마다 바꿔드리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림 렌탈 혹은 그림 구독 서비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렌탈하려는 고객과 작품을 그리는 작가를 연결해주는 스타트업. 미술 작품을 보려면 전시장이나 화랑을 통해야 했던 옛 방식을 온라인으로 옮겨와 대중이 보다 손쉽게 작품을 접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구축한 건데요. 공급자는 팔 곳이 없고 수요자는 살 곳을 잘 모르는 바로 이러한 빈틈을 공략한 것이죠. 이제 작가분들한테는 아무래도 이제 작품 활동의 기본이 되는 경제적인 활동과 또 마케팅 활동들을 지원해 드리는 것들을 주로 하고 있고 고객분들에게는 미술품을 쉽고 편리하게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그림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죠. 이 많은 작품 중에 어떤 것을 골라야 할지 고민이라면 스타트업에 소속된 전문 큐레이터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큐레이터가 11분이 계시고 지금 사재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늘어날 예정입니다. 현재는 고객님과 작가님들과의 소통을 주로 담당하고 계시고 지금 작가님 섭외 그리고 기업과의 콜라보레이션 등을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림에 대한 설명부터 고객의 취향, 공간의 적합성까지 고려하여 최적의 작품을 고를 수 있도록 돕고 있는 큐레이터. 그림을 배치할 공간에 시뮬레이션하여 결과물을 미리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 굉장히 신기해하시고 또 되게 재미있어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 같았으면 직접 갤러리에 가봐야 되고 또 그림을 직접 이렇게 벽에 대봐야지 알 수 있는데 요즘은 뭐 이렇게 저희가 또 합성도 해드리고 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되게 좋아라 하세요. 고객이 원하는 대로 큐레이터와 대면해 작품을 상담할 수도 있지만 최근엔 코로나19의 여파로 온라인을 통해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홈페이지에서 작품과 가격대를 고르고 직접 공간 시뮬레이션을 적용해 분위기를 예측할 수도 있죠. 불과 한 5년, 7년 사이에 많은 분들이 취향을 중시하기 시작했고 이제 그런 트렌드, 또 공간에 투자를 많이 하는 트렌드, 이제 사람들이 집에 대한 의미가 달라지고 있고 집에 단위 면적당 투자하는 비용도 증가하면서 그런 경제적인 부분과 이제 취향에 대한 트렌드 같은 것들이 맞물리면서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하지 않았나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림 공유 서비스는 개인 고객뿐 아니라 회사 로비나 병원, 레스토랑, 관공서 등 사업장에서도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작품 선정부터 운송과 설치, 교체까지 모두 내부에서 교육을 거친 전문가들이 투입되고 있고요. 작품을 설치하는 날에는 큐레이터가 동행하여 위치와 수평까지 꼼꼼히 체크하고 있답니다. 낯선 시스템임에도 불구하고 이 스타트업이 고객층을 탄탄하게 유지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고객의 편리를 우선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거래 데이터를 통해 연령이나 환경에 따라 어떠한 작품을 선호하는지, 처음 이용하는 고객은 어떤 부분을 궁금해하는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으로 고객의 취향과 니즈를 분석하는 등 편리하게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변하는 소비 트렌드와 과학적인 분석까지 다양한 영역에 대한 도전과 시행착오가 성공의 발판이 된 것이죠. 아무래도 렌탈이라는 게 특히 이제 그림이라는 게 그 일반 가전이나 이런 것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 중간 단계에서 이 오퍼레이션 관리하는 게 굉장히 세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사실 저희는 그런 것들을 내부적으로 굉장히 이제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자동화를 많이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세밀한 단계에 저희 갖고 있는 경험들과 기술들이 녹아져서 그것들을 고객들이 만족할 수 있는 수준까지 유지하고 있는 것들이 상당히 저희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강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2013년 당시 경영학을 전공했던 박의규 대표는 일반인들의 미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사회적 트렌드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상황은 해마다 미술관을 방문하는 수는 증가하는 데 반해 오히려 미술 시장은 과거보다 하락하고 있다는 현실이었죠. 박의규 대표는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매년 갤러리, 아트페어, 미술관에 방문하는 사람 숫자가 10%, 20%씩 증가하고 있었고 이것들은 미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반증이었는데 미술 시장은 오히려 2007년 이후에 감소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런 현상들을 보면서 이 시장에 뭔가 기회가 있구나라고 판단하게 되었고 이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미술 시장에서 창업하게 되었습니다. 미술 시장이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것을 인지하고 발빠르게 사업화시킨 박의규 대표. 창업 다음 해인 2014년과 2019년을 비교할 때 작품 거래량은 5,500%, 거래액은 3,700%, 고객 수는 12,200%라는 폭발적인 증가세가 그의 탁월한 판단력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작품을 렌탈이라는 시스템으로 일반인들에게 더 가깝게 다가가고 있는 임시호 작가의 작업실을 찾았습니다. 그림을 업로드를 시켜놓은 게 한 100점 정도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거를 이제 업로드된 걸 보고 고르시면 이제 오픈해서 저희 작업실로 오시는 거죠. 임시호 작가의 작품 100점 중 현재 30점 정도가 렌탈된 상태이고요. 그림을 교환하는 시기나 새로운 고객이 작가의 다른 작품을 선택하면 회사의 직원이 방문해 작품을 픽업하고 있죠. 오늘 어떻게 오신 거예요? 오늘은 그림 렌탈을 해주시는 임시호 작가님을 뵈러 왔는데요. 렌탈이 나갔던 그림을 반납을 하고 다른 그림이 렌탈을 가기 위해 그림을 픽업하러 왔습니다. 네, 지금 들어가겠습니다. 네. 이거는
만납 작품이고요. 이 확인서는 전자 그 확인서로 작가님께 이메일로 보내드릴 거고요, 본사에서. 네. 별 문제는 없으셨죠? 제가 확인 안 해봐도 되겠죠? 아, 네, 물론입니다. 네. 저희가 다 확인해서 네. 완벽하게 반납을 하기 위해서 다 준비했기 때문에 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작가의 영혼이 깃든 작품을 소중하게 다루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렌탈 후 구매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작품에 흠이 생기는 일은 없어야 하죠. 포장에도 나름의 노하우가 있다고 합니다. 모서리 부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부분을 안쪽에 넣어서 보안이 2배로 될 수 있게 이 발포지가 최대한 충격을 흡수할 수 있게 이 부분을 그래서 신경 써서 포장하고 있습니다. 임시호 작가는 그림 렌탈 시스템을 이용하면서 미술을 대하는 대중의 변화를 몸소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그림은 비싸고 어렵다는 편견 때문에 아예 관심 밖이었던 사람들도 이러한 서비스를 통해 변화하고 있고요. 또 사람들이 어떤 장르를 좋아하는지 자연스럽게 파악할 수 있어 대중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게 되었죠. 2년 내내 저한테 돌아오지를 않았어요. 계속 그 작품을 보고 또 다른 분이 또 렌탈을 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대중화가 될 수 있구나. 이거를 저도 좀 알 수 있었고 이렇게 다양한 분들이 좀 쉽지 않은 어떤 그런 작품을 다른 분을 통해서 또 보시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대중화가 되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림을 통한 수익은 예술가로서 생업을 이어가기 위해 포기할 수 없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작가들은 그림은 잘 그리지만 이를 수익으로 창출하는 데에는 기회가 많지 않았죠. 하지만 그림 렌탈 스타트업을 통해 작가는 그림을 유통할 수 있고 고객은 좋은 그림을 접할 수 있어서 회사는 이들을 연결하는 교량 역할을 든든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트렌드가 굉장히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전에는 가족 사진이 걸려져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공동체로서의 나. 근데 지금은 자기 개인 취향의 그림을 보면서 내가 정말 쉴 수 있는 공간에 내 취향의 어떤 색감이나 이런 거를 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자연스러운 흐름인 것 같아요. 고객의 집에 그림을 설치하는 날, 큐레이터가 동행합니다. 오늘은 고객님께서 여름 맞이하셔서 청량한 풍경화를 원하셔서 새로운 풍경화 작품으로 준비해서 방문 드렸습니다. 렌탈 작품도 무사히 도착했죠. 작품을 설치하기 위해 사다리와 가방 속 설치 도구들은 필수겠죠? 그림 이거 정비 설치는 혼자서 하세요? 예, 혼자서 하고요. 같이 가시는 큐레이터 분들은 고객님이랑 상담을 하는 일을 합니다. 저 이쪽에 설치될 작품이에요. 지난 3개월 동안 주방 한 켠을 환하게 밝혀주었던 작품을 수거하고 새로운 작품을 배치하는 작업인데요. 지금 무슨 작업하시는 거예요? 이제 작가님께 반납드릴 작품을 철수하고 포장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꼼꼼하게 포장을 해야 손상이 없기 때문에 꼼꼼하게 포장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존 작품을 철수하는 동안 고객과 큐레이터는 다양한 작품을 감상하며 다음 설치할 작품도 미리 고르는 중인데요. 아무래도 여긴 주방이라서 좀 가족들이 누구나 봐도 좀 느낌이 평화롭고 좀 이렇게 좀 긍정적인 분위기를 주는 그림 그런 것들 위주로 좀 고르는 것 같아요. 전문가의 꼼꼼한 손길로 새롭게 자리 잡아가는 그림. 원화이다 보니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설치 작업은 당연하겠죠? 작은 작품 하나가 집안의 분위기를 물씬 바꿔줍니다. 저희가 저 그림 고를 때는 좀 이렇게 원두막 같은 데서 노는 그런 좀 야외에서 이렇게 리프레시하는 기분 이런 것들을 주고 싶어서 골랐는데 기대한 것만큼 좋은 에너지가 나오는 그림인 것 같아서 만족스럽습니다.
작품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는 QR코드 서비스도 잊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내 집, 내 공간에서 만끽하는 나만의 갤러리를 즐길 수 있죠. 작가님 정보와 작품 정보가 담아있는 캡션이에요. QR코드도 삽입되어 있어서 고객님들도 감상하시는 중간중간 보실 수 있으시고 손님이 오실 때도 이렇게 촬영해서 갤러리처럼 작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든 캡션입니다. 저희 생각으로는 이제 약간 어떻게 보면 그림 렌탈 시장이 열리기 시작한다고 보고 있고요. 아마 지금 대비해서도 훨씬 커질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내 작가분들이 역량이 되게 훌륭하기 때문에 이 작품을 접하기만 하면 만족도는 굉장히 높은데 지금까지 미술시장은 작품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었고 이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업체가 거의 없었는데 저희가 그 역할을 적절히 해주면서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술 시장이 공유 경제로 새바람을 맞이하고 있다면 패션 업계에서는 이미 공유라는 트렌드로 글로벌 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옷장은 꽉 차 있는데 왜 매번 입을 옷이 없는 건지 이런 생각 다들 하셨을 텐데요. 빠르게 변하는 유행과 활발한 SNS의 활동으로 같은 옷을 여러 번 입지 않으려는 경향이 늘면서 패션 분야에도 공유 문화가 퍼지기 시작했죠. 이번에 소개하는 스타트업은 단순히 제품을 공유하는 서비스를 넘어 환경까지 생각하고 있는 남다른 철학을 가지고 있다는데요. 겪어보지 않은 새로운 플랫폼이기 때문에 이곳의 공유 시스템은 P2P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소유한 물건을 렌탈할 수도 있지만 개인 대 개인으로 서로의 물건을 공유할 수도 있죠. 가치관으로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그 필요한 다른 분들이 렌트를 하면서 수익이 또 나오고 기술 기반으로 고객님들을 만족을 시킬 수 있는 이제 서비스들. 불필요한 옷 구매를 줄이고 적재적소에 필요한 옷을 빌려 입는 시스템. 트렌드를 저격해 여심을 사로잡은 옷 공유 서비스 스타트업 창업자 성주희 대표를 만나보겠습니다. 패션 재화를 다루는 곳인 만큼 주인공인 옷을 먼저 확인해봐야겠죠. 1,400평 규모의 물류 창고에는 어마어마한 양의 옷이 진열돼 있는데요. 이 중 70%는 자신의 옷을 플랫폼에 위탁해 대여료를 받는 쉐어러의 제품이라고 합니다. 쉐어러의 신뢰를 얻기 위해선 무엇보다 그들의 옷을 잘 관리해주는 시스템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 세탁업체와 제휴해 세탁, 수선, 보관 등 체계화된 관리로 새옷과 같은 퀄리티를 유지하고 있죠. 회사에서는 이에 대한 수수료를 창출하고 있고 결국 플랫폼과 플랫폼 이용자 모두 이익을 보는 구조입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약 3,000명의 쉐어러가 활동하고 있고 의류 누적 대여는 6만 건을 육박했다고 하는군요. 환경부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전국에서 하루에 버려지는 의류가 193만 톤, 의류 생산 단계에서 배출되는 폐섬유가 하루 224톤에 이른다고 합니다. 패션 산업은 기후위기를 초래한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기도 한데요. 이렇게 멀쩡한 옷들이 단순 변심이나 실증으로 버려지는 일이 많기 때문에 쉐어링은 환경 보호에도 일조하는 착한 시스템입니다. 고객이 자신의 옷을 공유하기 위해 보낸 옷들이 물류센터에 도착했습니다. 이렇게 배송된 옷은 공유를 통해 수익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곳 물류센터에서 검수로 공유 여부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전국 각지에서 배송된 옷들이라 그런지 옷의 양도 제법 많은데요. 하루에는 보통 700~800개 정도 들어오고 많게는 1,000건까지 들어와서 월 2만 개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P2P 방식을 유지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옷을 빌려주는 사람, 쉐어러가 많아야 하는 조건이 따릅니다. 그래야 다양한 옷이 준비되고 옷을 빌려 입는 사람, 렌터의 취향을 충족할 수 있기 때문이죠.
쉐어러의 옷은 검수를 통해 단추나 지퍼 등의 상태와 흠집은 없는지, 옷에 오염은 없는지 확인합니다. 이렇게 검수를 통해 쉐어러의 옷의 공유 여부를 판단한다고 하는데요. 이 프로그램은 쉐어링 검수 전용으로 하는 프로그램인데 제품 하나하나 저희가 검수 사진을 찍어요. 그리고 제품의 브랜드랑 어떤 제품인지도 고객이 볼 수 있게 사이트에 올리거든요. 그러면은 내 원피스가 통과됐는지 내 상의가 탈락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검수를 통해 탈락된 옷은 고객에게 반송되며 통과된 옷들은 세탁과 다림질을 통해 새 옷과 다름없을 정도로 깨끗하고 깔끔하게 처리되어 렌터의 선택을 기다리게 됩니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옷을 관리하는 시스템 덕에 쉐어러는 고가의 옷도 믿고 맡길 수 있고 렌터는 누군가의 옷이라서 거부감을 느낄 필요가 없는 거죠. 자, 말끔히 단장한 옷들의 마지막 단계가 남았습니다. 렌터의 선택을 받으려면 예쁘게 사진도 찍어야겠죠? 여느 의류 쇼핑몰 못지않은 상세 정보까지 사이트에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자동 촬영 프로그램인데요. 저희가 제품을 촬영하고 나서 자동으로 이제 배경이 제거되는 보정도 되고 저희가 업로드 작업을 할 때 따로 치수 작업을 안 해도 되고 따로 보정도 안 해도 되고 그리고 따로 색상 정보도 입력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중고 제품이지만 세탁부터 옷의 치수까지 사용자에게 부족함 없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스타트업. 저렴한 이용료로 퀄리티 좋은 옷들을 PC나 휴대폰으로 쇼핑한 후 주문을 클릭하면 여러분의 집 앞까지 손쉽게 배송받을 수 있죠. 물류 창고에서 정성스럽게 제품을 다루는 그 시각. 본사 사무실에서는 어떤 업무가 이뤄지고 있을까요? 옷을 공유하고 중고 판매까지 이루겠다는 호기로운 포부로 스타트업에 뛰어든 성주희 대표. 처음 2~3명의 직원으로 시작한 회사는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10배의 성장을 이루며 명실상부 국내 대표 의류 공유 회사가 되었는데요. 그녀를 스타트업으로 이끈 계기가 궁금해집니다. 일단 시작은 저희 생활에서부터 시작이 됐었습니다. 정말 제가 옷장의 문을 여는데 옷은 넘치는데 입을 옷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그러면 이거를 스마트하게 공유 경제나 구독 경제로 해결하고 있는 곳이 있나? 라고 봤을 때는 재미있게도 한국에는 없는 거죠, 아직. 여성이기에 누구보다 여성들의 마음을 간파했다는 점. 거기에 과거와 달리 옷을 나눠 입는 것을 거부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과감히 경험하는 요즘 세대의 문화가 통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P2P 공유뿐 아니라 현재는 약 300개 이상의 기업과 편집샵을 유치해 영역을 더 넓혀가고 있는 과정인데요. 재고나 렌털 순위를 데이터로 분석해 앞으로의 트렌드나 고객의 니즈를 발빠르게 도입하고 있죠. 고객들이 입어보고 마음에 들면 자연스럽게 구매로 이어지는 패턴이 나오기 때문에 판매 시장도 확장하고 있답니다. 저희는 렌터랑 쉐어를 이제 두 타깃이 있는데요. 렌터분들은 이제 원하는 옷을 빌리고자 하는 니즈가 있고 쉐어러분들은 사용성이 없어진 옷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제 니즈를 풀어내려고 하고 있는데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 실패해서 기회를 찾는 경우가 많다고 하죠. 지금은 연매출 10억 원에 달하는 탄탄한 회사로 성장했지만 그 바탕엔 실패가 있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사업을 패션 쉐어링 플랫폼으로 시작했던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명품 가방 렌탈 서비스로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저희가 가방이 100여 개밖에 없는데 고객이 500명 이상 몰리면서 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이 생겨서 투자자를 만났었는데 워낙 저희 입장에선 간절한데 될 것 같은데 이 수요가 이렇게 증명이 됐는데 투자자 입장이 너무 작은 숫자인 거죠. 500명의 고객이 대기하고 있는 것은. 그래서 쉐어링 플랫폼으로 피봇을 해서 전환을 해서 공급을 고객들로부터 받아야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저는 자연스럽게 투자 실패를 통해 플랫폼으로 이제 전환을 할 수 있었던 기회를 맞았던 케이스가 됩니다. 실패는 때로 강철을 단련시키는 망치가 되기도 한다죠.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데에는 좋은 인재들의 역량, 그리고 확신을 밀어붙일 수 있는 데이터의 역할이 컸다고 합니다. 저는 기술자가 아니지만 저희가 시작부터 소규모 때부터 이제 기술진들과 C레벨들과 같이 사업을 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데이터였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가장 중요할 수 있는 이제 재고 관련 데이터. 그래서 어떤 스타일의 옷이 어떻게 렌탈이 되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대시보드들이 전 사원이 볼 수 있는 데이터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패션이라는 감성적인 분야를 다루지만 고객의 취향을 데이터로 축적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한 과학적 분석은 사업의 방향을 안내하고 결정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옷을 빌려입는 렌터와 옷을 제공하는 쉐어러의 반응은 어떨까요? 렌터분들은 일단 세탁을 하지 않아도 되는 점, 그리고 합리적인 비용으로 또 제품을 렌탈할 수 있는 점에 대해서 좀 만족을 하고 계시고요. 쉐어러분들은 사실 저희 안 입는 옷들 많잖아요. 근데 옷장에 두면 사실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데 저희한테 쉐어링을 하시고 그리고 그거를 다른 고객이 빌리셨을 때 수익이 나는 거에 대해서 좀 만족을 하고 계세요. 이 매장은 또 어디일까요? 다름 아닌 스타트업에서 운영하고 있는 의류공유 오프라인 매장인데요. 눈으로 직접 확인하거나 입어보길 원하는 고객의 마음까지 사로잡기 위한 전략. 온 오프라인을 연계한 유통망을 통해 더 폭넓은 소비자층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제가 평소에 잘 안 입고 그런 좀 특이한 디자인 옷들도 제가 이 서비스 통해서 렌탈해서 입어보는 게 좋은 경험인 것 같습니다. 쉐어링을 원한다면 매장에서도 직접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옷장에 잠들어 있는 옷을 깨워 누구나 매장에서 쉐어링에 도전해 볼 수 있죠. 요새 미니멀리즘이라고 해서 집에 짐도 많이 줄이고 그런 추세인데 저도 집에 옷이 워낙 많아가지고 쉐어링 통해서 집에 짐도 줄이고 또 수익금도 발생하니까 그래서 쉐어링 해보게 되었습니다. 공유 경제, 미니멀리즘, 환경보호, 그리고 데이터 기술을 통한 체계적인 운영까지. 성공의 바탕엔 시대의 흐름과 다양한 트렌드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타트업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성주희 대표가 전하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는데요. 고객의 소리를 듣고 빠르게 대응하고 변화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추고 있냐 없냐, 그 대표가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가 저는 살아남는 데 또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전략을 짠다보다는 고객의 소리를 자연스럽게 들으면 전략이 나오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잡은 아이디어 하나, 10 프랜차이즈 안 부럽다. 스타트업의 성공 신화, 그 중심에는 기존의 익숙한 것들에서 벗어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도전이 있었습니다. 대단한 기술이 없어도, 넉넉한 자본이 없어도, 화려한 스펙이나 인맥이 없어도 일상 속 작은 아이디어를 찾아내고 실천만 한다면 누구나 스타트업 성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주위에 가장 가까운 일상에 보석 같은 아이디어가 숨어 있을 것입니다.